이번 영상은 은퇴 노후에 내 옆에 둬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준비했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노후에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가장 빨리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과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 옆에 둬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매사 긍정적인 사람. 인간관계를 선택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일지 아닐지가 이마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 흘러가듯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게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 긍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함께하는 사람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함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자주 듣게 되죠. 이러한 부정적인 대화는 점화자극 역할을 하기에 내가 다른 생각이나 행동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을 의식적으로 옆에 두는 것은 내 노후의 삶을 더 현명하게 디자인하는 것이지 이기적이거나 계산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더 건강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나의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이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대부분은 몸에서 신호를 보내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는 우리의 뇌가 그만하라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서서히 젖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두고 매번 허벅지를 찌르며 아니야, 나는 이 사람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고는 맛있는 케이크를 눈앞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를 기대한다면 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노후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취향과 취미가 맞으며 다양한 취미가 있는 사람. 나이 들어서는 나와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취미나 취향이 같거나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도 비슷하거나 내 의견에 동의해 줄 사람입니다.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함께 취미생활을 누리고 다양한 취미를 통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 어울리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외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주가 아니라 가끔이라도 만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미가 맞으며 다양한 취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에 부부간에도 취미를 맞추라는 것 중요하죠. 가장 가까운 데서 찾으셔도 됩니다. 스스로도 다양한 취미 개발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 은퇴 후 노후 취미생활의 모든 것, 취미 백과사전 45가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된 친구.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갈수록 오랜 친구만큼 귀한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 고향 친구, 오랜 직장생활의 친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추억을 공유한 사이입니다. 가족만큼 중요한 인연으로 일종의 살아있는 나의 인생 수첩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죠. 그런 친구들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묵은 장처럼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친구를 옆에 둬야 합니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서 좋은 것이죠. 가끔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과 고독, 이것을 즐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하죠. 이때 친구는 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랜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릴 때 방어벽, 쉴드라고 하죠. 내가 아는 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내가 힘들어할 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내 고민을 자신의 고민처럼 며칠이라도 고민해주는,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나를 대해주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연락하면 뛰어올 수 있는 이런 오래된 친구가 옆에 있다면 은퇴 후 노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린 고목 같은 그런 친구,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친구, 나이 50을 넘기면 이런 친구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끝으로 내 배우자. 배우자는 당연히 옆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기에, 늘 같이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런데 아내는 항상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것은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마찬가지. 사랑은 없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끝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앤더슨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 수잔 앤더슨은 직장인이었고 남편 마크 앤더슨은 공군 장교였죠. 그런데 아내가 눈의 망막에 희귀한 병이 생겼습니다. 망막혈관 폐쇄와 파열로 인해서 어느 날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희귀한 병이고 대개 나이 들어야 찾아올 수 있는 병인데 인생 중반의 나이에 찾아온 것이죠. 갑작스런 상황에 멘붕이 왔죠. 그 쇼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도 이 수잔 앤더슨은 실망하지 않고 힘겨움을 이겨내려 평상시와 같이 못 보는 눈으로도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마크 앤더슨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늘 도와주려 마음먹었고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한동안 이 생활이 지속됐죠. 남편도 공군 장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생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럴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 수잔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다 넘어지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 또 자신의 신세가 서러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수잔은 어느덧 이 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네? 왜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네? 기사님, 저희 남편이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아, 모르세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 뒤에서 부인을 지켜주시길래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뒤쪽에 앉으며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때론 넘어져 상처도 입지만 내 곁에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는 것 같으나 내 뒤에는 그 누군가가 나를 응원하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입니다. 나이 들수록 항상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더욱 소중한 거죠. 때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은퇴 후 노후에 내 옆에 둬야 할 사람 느낌 오시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